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월그린과 CVS는 2일 자사 약국 체인을 상대로 한 오피오이드 관련 여러 건의 소송을 가결하면서 100억 달러를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CVS 측은 오피오이드 소송과 관련해 실질적인 타결을 위한 목적으로 50억 달러로 소송을 종결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고객, 직원,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 오랜 기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토마스 모리아티 CPO도 주정부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 자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그린 측도 총 49억 5천만 달러를 향후 15년에 걸쳐 소송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통해 미국의 최대 약국 체인의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에 따라 오피오이드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의 주와 자치정부에 의해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VS사는 이번 소송 마무리 소식과 더불어 3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약 4% 뛰었으며 월그린사 주가도 2%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은 1일 일제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비판하고 향후 핵실험 시 북한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물론 전 세계의 메시지를 위반하고 위험하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조처를 취한다면 심각한 대가,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미 백악관 전략조정관은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밝혀왔다면서 향후 어떤 도발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엄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한미 양국군이 한국과 영내 동맹 방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오랫동안 계획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연합훈련은 메시지를 통해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불행하게도 북한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취할 수 있는 도발을 위한 또 다른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팬데믹과 온라인 전용 은행의 확산 추세로 말미암아 은행 구자를 개설한 미국인의 수가 2021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국인의 95.5%가 은행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최고치였던 2019년에 94.6%보다 더 증가한 것입니다. FDIC가 은행 계좌 보유 미국인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백인의 경우 97.9%가 은행 계좌를 가졌지만 흑인은 88.7%, 히스패닉은 90.7%만 은행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큽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된 후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수조 달러의 지원금을 서민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원금을 받게 된 사람들은 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팬데믹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실업률도 낮아져 계좌 오픈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FDIC는 미국인들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은행 계좌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실업률마저 증가한다면 은행 계좌가 없는 미국인의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은행과 관련된 사생활 보호나 신뢰 문제도 계좌 보유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도 불구하고 한인을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군데 비즈니스 중 한 군데는 직원이 부족한 가운데 주인이 직접 뛰어들어 손님에게 서버하기도 합니다. 신규 채용을 해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전언입니다. 전국 자영업 연맹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스몰 비즈니스 업체 중 46%가 신규 채용을 시도했으나 인력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과 네일샵의 경우 업체 두 곳 중 한 곳이
필요한 직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 미러키길과 골프길 인근에 3개의 새로운 식당이 오픈 준비 중입니다. 기존 제과점 자리에 336 바비큐 식당, 20대 젊은 층을 겨냥한 강남, 그리고 새로운 유스 만다린 중식집이 윌링 지역에 오픈을 기다리지만 인력난을 비껴가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면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오르지만 최근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치인 3% 선이어서 일을 할 사람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자리가 1천만 개가 넘는데 실업자 수는 600만 명 선이라고 보면 한 명당 열려있는 일자리가 1.67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직자가 골라서 가는 수준인 것입니다. 노동시장 분석업체 홈베이스는 직원 고용의 실패에 문을 닫는 스몰 비즈니스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는 팬데믹 이전에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채용을 해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뽑고 대체했다가 얼마 후 다시 뽑고 대체하는 일들의 반복 현상이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력관리 전문업체 최고 경영자도 급여 인상은 당연하며 채용 시 임금 외 보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추가 방안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목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영향으로 일부 하늘의 항공로도 막혔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한과 일본을 경유하는 동해상 일부 항공로가 3일 오전까지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로는 하루 평균 33대가 사용하고 있어 우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임시로 우회 항로를 사용해야 하며 비행 시 관제기관의 주파수를 경청해 줄 것을 국토부는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동해상 북방 한계선 NLL 이남 한국 영해 근처에 떨어졌으며 이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도발입니다.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으며 북한 도발에 맞서 한국군은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여성 가브리엘라 파레스가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돼 애타게 찾던 한국인 남자친구 최모 씨는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파레스 씨는 지난달 31일 결국 남자친구 최 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씨는 참사가 발생한 29일 생일을 맞아 축하하기 위해 이태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만났지만 군중이 걷잡을 수 없이 몰리면서 친구들과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최 씨는 파레스 씨에게 오후 9시쯤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파레스 씨는 미국에서 이태원 상황을 틱톡으로 보다 최 씨가 걱정돼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계속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파레스 씨는 이에 이태원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최 씨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이태원의 상황과 최 씨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녹색 자켓과 흰색 셔츠, 청바지를 입었었는데 누군가가 최 씨의 자켓과 휴대폰을 현장에서 발견해 최 씨 친구에게 전해줬습니다. 파레스 씨는 마음 졸이며 소식을 기다렸지만 끝내 남자친구가 숨졌다는 최악의 소식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레스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 인생 최고의 사랑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한다며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적었습니다. 파레스 씨는 남자친구인 최 씨가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며 그는 영원히 가장 특별하다. 나에게 그는 이번 생도 다음 생에도 언제나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나이스 요양원에서는 연장자 작품 전시회 및 합창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전시돼 있어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액자 3개를 이어서 큰 소나무를 세웠습니다. 수의 묵화, 수채화를 포함 60여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지휘자의 인도하에 합창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입니다. 순서에 따라 마이클 펄 원장과 디바인 존슨 간호과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펄 원장은 날스 요양원에서 함께 거주하는 한인 연장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오늘 같은 행사를 많이 준비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We are very, very proud of our Korean, us join, myself as the administrative director and our nursing director. It brings us joy to see how well a lot of the Korean population, our little harmonies, are doing. 행사를 준비한 조현숙 한국부 디렉터는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어르신들이 외롭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이 보다 밝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은 좀 마음이 외롭고 힘드실까봐 우리가 이런저런 자그마한 행사를 그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이 밝아지고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기뻐하고 우리의 그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인 연장자들은 간단한 작품 소개의 기회도 가졌으며 참여한 모든 이들이 나이에 살던 고향을 함께 부르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